우리나라의 중년 또는 장년층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어떻게 써서 평생 100세 동안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일 모르시는 게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던데요. 네. 나는 하루에 10,000보씩 걸어 이렇게 하시면서. 네. 걷기는 실은 운동이라고 안 칩니다. 걷기는 신체 활동이라고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정신 활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걷기가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게 첫 번째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요. 뇌의 회복을 돕는 BDNF라고 하는 물질이 걸으면 나옵니다. 뇌세포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걷기는 항우울제의 효과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보다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우와. 세 번째로 불안도 마찬가지로 항불안제의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걷는 건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근데 많이 걷기를 하시되 추가로 내가 100살까지 걷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해주셔야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4가지 운동을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도 유산소 운동의 일종이긴 한데 걷기는 앉아있는 것에 한 3배 정도의 에너지만 씁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은 앉아 계시는 것에 한 5배에서 9배 정도가 넘어가는 에너지를 쓰는 운동입니다. 자극이 좀 와야 된다. 네, 그래서 숨을 헐떡일 정도요? 네, 숨이 좀 차야 되고요. 그다음에 땀도 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운동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래야지 심폐지구력이 유지가 되거나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 일을 해주시면 정말 80대에도 젊은 성인과 비슷한 심폐지구력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항 운동입니다. 이건 근력 운동인데요. 특히 코어 근육을 중심으로 코어와 근위 대퇴근이라고 해서 허벅지 근육의 성능을 만들어 놔야 거의 100세까지는 내가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항 운동이라는 걸 뭔가를 밀거나 밀고 매달리거나 당기고 이 정도? 내배달리고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유연성 운동입니다. 사람이 30대 중반이 되면 그때부터 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관절을 유연하게 모든 관절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여기저기 근골격 시스템이 안 아픈 데가 없게 됩니다. 삭신이 다 쑤신. 그렇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왜냐하면 관절을 유연하게 사용 못하다 보면 결국에 특정 관절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근력 운동까지 안 되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릎 주위 근육이 취약하고 그 상황에서 무릎을 잘못 사용하는 상태로 맨발 걷기만 엄청 한다. 이제 그럼 결국에는 무릎을 갈아 끼워야 되는 사태가 빨리 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균형 협응 운동이 있는데 밸런스 운동이에요. 태극권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발레를 하거나 태극권도 된다고요? 네, 태극권도 굉장히 중요한 균형 협응 운동인데 여러 근육과 관절을 내가 역시나 통합적이고 또 율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 균형 협응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가 예방되고 또 노쇠가 예방되고 낙상이 예방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다 네,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요 4가지 운동을 다 해주셔야 사실은 80대 후반이 되어도 휠체어 타고 저한테 오시지 않고 그냥 본인 버스 타고 오셔서 본인 다리로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올 수가 있죠. 정말 자극적인데 네, 네. 확 와닿네요. 그래서 요 4가지 운동을 반드시 다 하셔야 되고 요 운동을 배워주셔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요? 네. 혼자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 운동 동영상 충분히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운동 하는지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해야 되는 운동이 달라요. 그분들의 취약성과 또는 과발달된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퇴의 앞면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둔근이 취약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운동과 또 반대인 사람들의 운동이 달라져야 되고요. 운동 자세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관절 가동 범위도 취약하고 또 근력은 예를 들어서 둔근이나 코어는 좀 취약합니다. 그러면 요가 다니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를 따로 또 해주는 식으로 보충 운동을 해주거나 꽈락을 막기 위해서. 네, 또 운동 선생님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본인이 잘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세요.
유튜브 보시고 그냥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고 선생님을 만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도 조금 돈을 써야겠네요. 운동할 때 돈을 쓰시라. 네, 그래서 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제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을 배우시라. 오. 운동에 시간 쓰는 거는 자기 돌봄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운동으로부터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네, 운동은 약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선순환이 생기면 조금만 브릿지 하시고 코어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걸으시고 조금씩 파워워킹 하시고 두세 달만 노력을 하시면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일 수가 있고 뭐 서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근데 저는 선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운동한 게 아까워서 먹는 것도 건강한 음식으로 먹고 싶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운동하면 몸에도 좋지만 그 하루가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막 낮아지니까 마음적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이 진짜 선순환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제로 이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외래 진료를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 끝까지 차 있는 상태로 방에 딱 들어가면 사실 그때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그러면 헬스장에 그냥 갑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냥 1시간 정도 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뇌가 리셋이 되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깨끗한 두뇌의 상태로 스트레스가 다 빠지고 다시 텐션이 올라온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아끼려고 더 일하는 시간을 늘려봐도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맞아.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 오히려 그 퍼포먼스를 생산성을 만들고 일을 더 잘하려면 차라리 운동에다가 투자를 좀 하는 게 시간 투자를 미리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아까워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하지만 시간 좀 들여서 하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정말.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